오늘은 증시가 확실하게 내려갈 이유가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속보 영상으로 전해드렸지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2월 미국 고용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또 실업률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이미 속보 영상에서 전해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제가 과거에도 전해드렸지만 가뜩이나 장기금리가 올라서 증시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장기금리를 올리는 변수는 크게 세 개로 정리할 수 있죠. 1번 성장, 2번 인플레, 3번 수급입니다. 근데 지금 2번 인플레 같은 경우에 물가가 가뜩이나 잘 안 떨어지고 다시 또 끈적끈적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1월 20일 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정책, 관세 정책, 이민 정책 이런 걸로 인플레를 더 부추길 거란 그런 시장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여튼 시장은 지금 이걸 우려해서 미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도 올해 초부터 작년에 찍어 놓은 단기채가 대거 롤오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물량 일부가 중장기물로 넘어가면서 중장기물 수급이 더 불안해질 거다. 장기물 국채 공급이 더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이미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번, 즉 성장에 관해서 이렇게 강력한 노동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증시가 조정받은 가운데 역시 금리에 가장 민감한 러셀 인처된 하락폭이 가장 컸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가 오늘 노동 데이터를 민감하게 바라봤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강력한 노동 데이터를 본 연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이 연준 모두의 생각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연준의 가장 한쪽 사이드 비둘기적인 생각은 대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연준에서 가장 비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 데이터를 막 보고 나온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인터뷰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 굴스비 총재도 아까 속보 영상에서 제가 제기했던 의문 이 내용이었죠.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특정 월의 고용 수치에 집중하는 것에는 좀 의문이 있다. 고용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은 산불도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런 게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지켜봐야 되고 이게 바로 아까 그 얘기한 거였죠.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강세여서 이번 고용 수치를 보면은 이 리테일 트레이드였죠. 저번 달에는 순감이었는데 이번에 순중이 많이 나와서 결국 이번 달 고용 수치를 대거 끌어올린 이 소매업 부문, 이 소매업 부문에서 굴스비가 말하기를 민간 고용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는데 이게 단순히 계절적 요인인지 아니면 소비자 신뢰와 소비 지출이 올해 초까지도 강세를 유지할 거란 신호인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만 이 노동시장이 인플레의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고용시장은 완전 고용 상태에서 안정화되어 있고 과열의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장기물 금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굴스비가 보는 장기물 금리 상승의 배경은 이것이었습니다. 장기 금리를 보면은 이거를 순전히 인플레이션 기대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면 팁스 즉 물가 연동 국채, 즉 물가 연동 국채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보니까 인플레가 금리 상승분에 기여하는 정도는 약 3분의 1 정도만 되더라. 굴스비의 분석에 따르면 이렇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오른 거냐? 그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고 경제 성장률이 더 올라갈 거란 전망이 장기 금리 추가 상승에 기여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정책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하고 최근 기업도가 또 상승 기업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장기 경제 성장률에 더 기여했을 수 있다. 즉 굴스비가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지금의 금리 상승은 성장이 반영된 그런 금리 상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연준 위원한테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일 텐데요. 질문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올해 여전히 금리를 인하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굴스비가 그거는 원하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이 허용하거나 혹은 이걸 정당화하느냐의 문제다. 왜냐면 지금 인플레 논의가 많지만 자기가 봤을 때 PC를 기준으로 보면은 6개월간 인플레는 1.9%다. 이를 밑둔다는 거죠. 그리고 6개월 기준으로 코어를 보니까 이거는 2.2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고 인플레가 추가 상승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지금의 완전 고용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금리는 중립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맞다. 따라서 앞으로 12에서 18개월 내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다만 금리 인하 속도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굴스비 입장에서 오늘의 고용 지표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의 하락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 명의 전문가 얘기 가져와 봤습니다. 이 인터뷰는 사실 노동 데이터가 나오기 전날의 인터뷰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이 장기 금리와 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할 만한데요. 월가 최고의 상승론자 중 하나인 톰리가 바라보는 견해입니다. 톰리 얘기하는데 지금 이 장기물 금리 상승이 불편하긴 하다. 상승론자가 봐도 불편하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금리가 몇 달 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또 이 정도의 금리가 반드시 시장을 깨트릴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질문자가 묻기를 특히 소형주가 조금 불편한 상황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오늘 장을 봐도 아까 말씀드리지만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실제 금리에 가장 민감한 이 러셀 2000이 가장 많이 깨졌습니다. 톰리가 말하기를 실제 소형주가 좀 실망스러운 흐름이긴 한데 이거는 몇 번이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자들이 좀 데여가지고 신중해졌기 때문이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데 왜냐하면 새로운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친기업적 성향을 띠고 있고 결국 이를 통해서 M&A 환경이 잘 조성이 될 것이고 또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봐도 소형주 퍼는 11배에 불과해서 S&P 500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래서 지금 이 소형주 비중을 늘리는 선택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올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흥미로웠는데 지난 3주간 증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시장이 이미 정점을 찍었거나 주식이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이 과감하게 반대 포지션 이 역발상으로 가야 할 시점에 다가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 AAII 여기 최근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 부정적인 지표가 급등하고 있다. 이 베어리시가 급격히 올라오고 있다. 이게 인간 지표다. 이런 식의 해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1월 8일 기준으로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상승 심리가 전주 35.4에서 34.7%로 하락. 이거는 최근 5주 동안 두 번째로 이 역사적 평균치인 37.5를 두 주 연속으로 밑돈 그런 결과죠. 즉 증시를 바라보는 긍정적 관점이 점점 실종되고 있다. 반대로 베어리시한 심리는 같은 기간 34.2에서 37.4로 급등했다. 즉 지금 증시를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 심리가 점점 베어가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톱니는 이걸 해석하기로 이게 인간 지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고용 지표 나오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증시가 크게 빠졌고 당연히 이게 시장에 합당한 반응이죠. 당연히 이걸 인정해야죠. 이거에 대한 우려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래서 증시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가장 반대에 있는 극단에 있는 사람은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 그거를 봤더니 연준의 가장 극단적 비둘기 굴수비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걸 알아봤고 월가에서 또 가장 극단의 상승론자 하지만 최근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2년간 지수를 족집게처럼 맞춘 톰리 이 톰리의 생각을 또 들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표는 가장 최악의 지표를 하나 보신 거고요. 또 이거를 가장 최선으로 해석하는 낙관론자의 생각을 또 두 명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 판단은 아마 이 가운데서 이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좀 걸리는 게 미시간 기대 인플레가 나왔는데 이게 또 안 좋습니다. 지금 1년 기대 인플레가 확 올라갔죠. 전달에 2.8%였는데 와 이게 3.3까지 올라갔어요. 1년 바라보는 기대 인플레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거는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5년 장기 인플레 이거는 여러분 3.0이었는데 3.3으로 또 올라갔다. 최근 들어 가장 높죠. 결국 시장에서 바라본 인플레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이거는 이 트럼프 공약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관세 공약, 이민 공약, 감세 공약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계속 자극한다.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 같다. 계속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지금 노동 데이터도 좋아, 국채 금리는 치솟아, 기대 인플레도 올라가 아주 이 트럼프가 취임 때 받아들이는 이 경제 데이터가 상당한 난이도가 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점이 증시 부양에 민감한 트럼프의 운신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증시를 강조하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본인의 정책이 증시 하락을 부추긴다고 판단했을 때
그래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갈지 공약을, 아니면 이걸 대거 수정해서 증시를 올리는 방향으로 나갈지, 이것도 향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일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